한 나라의 노동시장이 단 1년 만에 뒤흔들렸습니다. 바로 지금의 미국입니다. 가장 안정적이라 여겨지던 일터가 왜 이토록 빠르게 무너지고 있을까요? 지난해 미국에서 발표된 해고 건수는 12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의 충격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성장하는 기업들조차 사람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해고 통보서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미국의 노동시장에는 낯선 한기가 흘렀습니다. 한 해 동안 발표된 해고 건수가 12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전년 대비 58% 폭증한 수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과 1년 사이에 해고당한 사람이 10명 중 6명꼴로 더 늘어난 셈입니다. 이 규모가 얼마나 심각한지 가늠하려면 2008년을 떠올리면 됩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동시에 흔들리던 그 충격의 계절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은행이 무너진 것도 주식시장이 폭락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일부 기업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수치보다 훨씬 차갑습니다. 지인이나 동료의 해고 소식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반응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내 메신저가 조용해지고 점심을 함께 먹던 동료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나 조직 개편이 예고될 때마다 사무실 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말수가 줄고 회의 자리에서 눈치를 보는 일이 잦아집니다. 나 다음은 아닐까라는 질문이 일상의 밑바닥에 깔립니다. 과거의 대규모 해고에는 공통적인 전제가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 기업 부실, 수요 급감. 그런데 지금의 해고는 그 공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흑자를 내는 기업도 인원을 줄이고 심지어 해고 발표 직후 주가가 오르기도 합니다. 시장이 인력 감축을 효율화의 신호로 읽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어도 성과가 나쁘지 않아도 어느 날 자신의 이름이 목록에 오를 수 있다는 공포, 그것이 미국 노동시장을 짓누르는 감각입니다. 해고 바람이 가장 세차게 몰아친 곳은 실리콘밸리였습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한때 세계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꼽히던 이름들이 줄줄이 대규모 감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억 단위 연봉을 제시하며 전 세계 최고 인재들을 빨아들이던 곳들이 수천 수만 명 단위로 직원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빅테크 업계에서 해고된 인원은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에 달했고 2024년에 될 그 흐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숫자보다 먼저 체온으로 전해집니다. 해고 통보는 대부분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사내 시스템에 접속했더니 계정이 잠겨 있는 시기입니다. 짐을 챙길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책상 옆에 서서 지켜보는 동안 동료들은 눈을 마주치 못하고 모니터만 바라봅니다. 그 어색한 침묵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더 깊은 공포를 심습니다. 빅테크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생존 모드라는 표현이 퍼졌습니다. 성과를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성과를 눈에 띄게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입니다. 회의에서 발언 횟수를 늘리고 야근을 해도 티를 내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재택근무가 줄고 사무실 복귀 요구가 강해진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관리자의 눈에 잘 띄어야 하고 목록에서 빠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 자체가 성과 중심에서 생존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냉기는 빅테크를 넘어 중소 IT 기업, 스타트업, 금융권까지 번지며 미국 전역의 노동시장 온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2020년 봄, 세계가 멈췄습니다. 공항이 닫히고 도심이 텅 비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오히려 폭발적으로 성장한 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대면 서비스였습니다. 넷플릭스 가입자가 하루가 다르게 불어났고 줌 화상회의는 전 세계 직장인의 일상이 됐습니다. 디지털 정안이 10년치 속도로 압축되어 단 1일 2년 안에 펼쳐지는 듯한 착시가 생겨났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이 흐름이 영구적인 변화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택근무가 표준이 되고 전자상거래가 오프라인을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 아래 인력을 공격적으로 늘렸습니다. 메타는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직원 수를 2배 가까이 늘렸고, 구글과 아마존도 수만 명 단위의 대규모 채용을 이어갔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한 명을 잡기 위해 수억 원 상을 내거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봉쇄가 풀리자 온라인 소비 일부가 오프라인으로 돌아갔고, 팬데믹이 만들어낸 수요의 상당 부분이 일시적인 것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이라는 외부 충격이 겹쳤습니다. 주주들은 수익성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기업들이 가장 먼저 꺼낸 칼이 인건비였습니다. 닷컴 버블 붕괴 때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 아래 과잉 채용이 이루어졌고, 거품이 꺼지자 대규모 구조조정이 뒤따랐습니다. 빅테크의 해고는 경영 실패보다 과잉 베팅의 청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비용 절감만으로는 이 사태의 전모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흑자 기업도 사람을 내보내고 실적이 좋은 팀도 해산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2022년 12월 챗GPT가 공개됐습니다. 출시 5일 만에 사용자 100만을 돌파했고 2달 만에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일어난 반응이었습니다. 처음 써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내뱉은 말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였습니다. 보고서를 쓰고 코드를 짜고 계약서 초안을 검토했습니다. 화이트칼라 노동의 상당 부분을 흉내내는 것을 넘어 어떤 영역에서는 평균적인 인간 직원보다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기업들은 조용히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AI 도구 하나를 도입하면 몇 명분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고된 직군을 들여다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데이터 입력, 콘텐츠 검수, 고객 서비스, 번역, 초급 코딩, 모두 AI가 빠르게 침투하고 있는 영역들입니다. 공식 발표에서는 조직 효율화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 이면에는 명확한 대체의 논리가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AI가 단순 업무만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방사선 판독, 계약 분석, 재무 모델링, 수년간의 교육과 경험이 필요하던 고부가 가치 업무까지 AI가 빠르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의 희소 가치가 줄어들면 그 전문성에 기대어 높은 연봉을 받던 직군의 협상력도 함께 줄어듭니다. 경쟁사가 AI를 도입해 비용을 낮추고 속도를 높이는데 혼자만 사람을 고집하면 시장에서 뒤처집니다. 개별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구조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다음 단계는 이미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AI는 질문에 답하는 존재였습니다. 사람이 물으면 AI가 대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시를 내리고 결과를 확인하는 역할은 항상 인간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AI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단계를 나누고 각 단계를 순서대로 실행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AI 에이전트입니다. AI 에이전트는 복잡한 목표를 주면 세부 과제를 스스로 분해하고 순차적으로 실행합니다. 3분기 마케팅 성과를 분석하고 4분기 전략 초안을 만들어라 라는 지시를 받으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수치를 수집하고 경쟁사 동향을 검색하며 분석 보고서와 전략 문서까지 완성합니다. 사람은 처음에 지시를 내리고 마지막에 결과물을 검토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기획자, 분석가, 작성자가 며칠에 걸쳐 완성하던 작업을 몇 시간 안에 처리합니다. AI 에이전트의 결정적 강점은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정이 넘어도 명절 연휴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감정 소모가 없으니 번아웃도 없고 야근 수당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비용 구조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직원 한 명을 고용하면 연봉 외에도 4대 보험, 퇴직금, 복리후생비가 따라옵니다. AI 에이전트는 구독료나 사용량 기반 요금으로 운영됩니다. 직원 10명분의 일을 하는
AI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이 직원 한두 명의 인건비보다 낮아지는 시점이 일부 업종에서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성의 혁명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그 열매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입니다. AI 에이전트의 도입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반복 업무를 줄이는 보조 도구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는 팀의 일부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르면 팀 자체가 필요 없어집니다. 인간 팀원 없이 AI 에이전트만으로 구성된 팀을 한 명의 관리자가 운영하는 방식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미 이 모델을 실험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비용은 줄고 속도는 빨라지며 성과는 측정 가능해집니다. 이 구조가 확산되면 조직 피라미드의 모양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많은 실무자들이 중간 관리자를 지탱하던 넓은 하단부가 급격히 좁아집니다. 소수의 경영진과 고급 기술 인력만이 조직의 핵심에 남고 나머지 자리는 AI가 메우는 형태로 수렴합니다. 일자리의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분포가 극단적으로 쏠리는 것입니다. 이 쏠림이 만들어내는 것이 양극화입니다. 1980에서 90년대 제조업 자동화 물결이 미국 중서부 공업지대를 강타했을 때와 구조가 닮아 있습니다. 당시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기업의 이익은 올랐지만 그 과실은 노동자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AI가 화이트 칼라 영역에서 만들어내는 변화는 그 자동화 물결의 디지털 버전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영향을 받는 직군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기술의 수혜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굳어지기 전에 그 과실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제는 순환입니다. 누군가 벌어야 누군가 쓸 수 있고 누군가 써야 누군가 팔 수 있습니다. 그 순환의 핵심 동력은 중산층입니다. 자동차를 사고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대학에 보내는 계층이 경제의 허리를 받쳐왔습니다. 그 허리가 지금 얇아지고 있습니다.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중산층을 직격하는 이유는 중산층이 주로 담당해온 직군의 성격 때문입니다. 데이터 처리, 문서 작성, 고객 응대, 중간 관리. 이 직군들이 AI 도입의 1차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무직에 취업해 경력을 쌓으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경로.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 경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의 위축은 일상에서 먼저 감지됩니다. 해고 소식이 잦아지면 당장 실직하지 않았더라도 지갑을 닫기 시작합니다. 외식을 줄이고 여행을 미루며 자동차 교체를 한 해 더 늦춥니다. 이 소소한 결정들이 수백만 가구에서 동시에 일어나면 시장 전체의 수요가 줄어듭니다. 소비가 줄면 기업 매출이 떨어지고 기업은 다시 인력을 줄입니다. 해고가 불안을 낳고 불안이 소비 위축을 낳고 소비 위축이 다시 해고를 부르는 악순환입니다. 여기에 세수 감소까지 더해집니다. 중산층 일자리가 줄면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도 줄고 복지 지출은 늘어납니다. 세입은 줄고 지출은 느는 구조적 압박이 시작됩니다. 경기가 회복된다고 AI에게 넘어간 일자리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위기는 과거의 경기 침체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류는 위기를 겪으며 제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대공황 이후 실업보험이 생겼고 고령화 문제가 떠오르자 연금 체계가 정비됐습니다. 위기가 먼저 오고 제도가 뒤따랐습니다. 문제는 뒤따르는 속도였습니다. AI로 인한 구조적 실업은 그 어떤 과거 위기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도가 뒤따를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위기가 유독 낯선 이유는 예측의 실패에 있습니다. 고령화는 수십 년 전부터 인구 통계로 예고됐습니다. 하지만 AI가 창작, 분석, 판단의 영역까지 침투할 것이라고 확신한 사람은 불과 5년 전만 해도 많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예측을 앞질렀고
사회는 아직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육 체계의 전환입니다. 특정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는 능력, AI와 협업하는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둘째는 사회 안전망의 재설계입니다. 현재의 실업급여는 단기 실직을 전제로 설계됐습니다. 구조적 실업의 공백을 메울 더 두텁고 긴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기술 기업에 대한 과세와 규제입니다. AI 도입으로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그 과실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의 속도가 사회의 준비 속도를 앞지를 때 가장 큰 피해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 집중됩니다. 한국 역시 AI 도입 속도는 빠르지만 노동시장 충격에 대한 사회적 대비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안전망을 짜고 있습니까?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